예, 안녕하세요. 코스트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영상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게임을 좀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갈라게임즈에서 가장 빅 이슈였던 미란더스 복스 미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좋은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름은 빅타임이라는 회사고요. 빅타임이라는 게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회사 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및 투자 전략에 관련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게임 관련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빅타임이라는 게임은 그냥 액션 RPG 게임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리니지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을 이제 모아서 이거를 이제 팔고 이제 돈을 벌고 약간 이런 형태의 게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은 이제 4개의 직업군으로 이제 뭐 전사, 마법사, 뭐 힐러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사냥터로 가서 거기에서 NFT 아이템을 채굴을 해서 가지고 가서 이거를 파는 구조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려고 하면은 타임머신을 두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스페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개인 하나의 캐릭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대기 장소 같은 개념이고요. 거기서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런 사양터로 가서 아이템을 파밍을 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약간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이제 공간 스페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벌어지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사냥터로 이동을 했었을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사냥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얼마나 사냥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모을 수 있는 모래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일종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아이템 또는 아이템 생성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액션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는 총 15개의 사이즈로 분류가 돼요. 일단은 등급에 따라서 5개의 등급, 레어부터 시작해서 익설티드까지 총 5개가 있고요. 이 공간마다 각각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해가지고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레어리티에 따라서 나눠지고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져서 총 15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간에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사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임키퍼라는 개념과 NFT 아이템을 강화할 수 있는 포지의 개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종의 평수 같은 개념으로 소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레어 스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소켓을 줍니다. 그리고 이그절티드 라지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소켓을 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 타임키퍼 같은 경우는 2개의 이제 뭐 그 공간이 나와 있고 포지는 지금 3개의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내가 타임키퍼를 통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모래시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2개의 스페이스 소켓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어 S를 가지고 있어서 타임키퍼를 만들고 싶다, 모래시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2개의 소켓밖에 없으니까 딱 타임키퍼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익설티드 라지 같은 경우 11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타임키퍼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동시 5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공간, 하나의 소켓은 이제 그 비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공간들을 다 합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어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3개인데요. 내가 레어 미디움 하나 가지고 있고 이그절티드 라지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여긴 11개였고 여긴 3개가 썼으니까 2개 합치면 총 14개가 돼서 만약에 타임키퍼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총 7개까지 생성이 가능할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exalted 라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11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4G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동시에 3개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럼 9 더하기 2 하니까 2개는 이제 공란으로 나눠져 있고 2개, 9개는 4G의 3개를 동시에 굴리고 있죠. 그리고 이 2개는 타임키퍼 하나를 또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페이스를 내가 보유하고 여기서 타임키퍼를 돌림으로써 이제 모래시계를 얻어서 내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사냥터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냥을 해서 NFT 아이템들을 책으로 해서 가지고 오고, 여기 지금 보면 카트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뭐 장갑도 있고 가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강화시켜서 팔거나 그냥 팔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돌아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가장 큰 그 요소는 바로 팀 때문이에요. 팀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에 가면 총 10명의 팀원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명씩 하면서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흥미롭게 이제 봤었어요. 흥미롭게 봤었고, 간단히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빅타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링크드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링크드인에 가입한 직원 43명이 빅타임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3명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43명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기 CEO도 나오고요, 뭐 CTO 다 나오는데, 이게 일순위 맺어져 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프로파일들도 있어야지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여기 10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한 회사 디센트럴랜드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달부터 시작해서 디센트럴랜드의 공동 CEO로 활동을 하다가 2020년 4월 달에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정확히 말하면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랜드의 이제 고문으로 바뀝니다. 어드바이저로 바뀌고요. 2020년 4월 달에 고문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빅타임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현재도 디센트럴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문이다라고 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되어 있었던 그 홈페이지에 있었던 또 다른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콜 오브 듀티 게임 관련돼서 대부분 집계 관여를 했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메달 오브 아나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분도 지금 같은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또 있는데요. 똘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타임의 코파운더로 들어가 계신 분인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디센트럴랜드랑 좀 많이 또 연결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 갈라게임즈의 진가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이제 꽤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갈라게임 그 진가에서 그 업무를 할 때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우리 그 갈라게임즈의 대표하고도 같이 좀 친분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갈라게임즈하고도 뭔가 빅타임하고도 뭔가 같이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분 관련해 얘기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가드 오브 와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옛날에 만들었던, 자기가 초창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니어급일 때 참가했었던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보면은 2005년까지 했었다 보니까 벌써 이제 15년, 16년 전에 만들었던 게임이고,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거 관련해서 보면은 최근 게임 중에 그렇게 썩 제가 알고 있는 게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도 있다. 다만 2015년도에 뭐 애플 디자인 어워드에서 뭐 상을 수상했다, 뭐 이 정도 있는데, 그냥 뭐 이런 분도 같이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리오 게임즈에서 이제 활성했었던 이제 또 디자이너도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러티브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했었던 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아시안계 한 명이 좀 껴 있으면 아시아 쪽 시장을 진출하는데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뭉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다,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스페이스를 이제 그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만 해도 이 땅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다 바로 완판되진 않았었고 좀 땅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찍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업로드하기 전에 보니까
이게 다 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제 좀 그래도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이미 그 2차 마켓에서 좀 지금 계속 좀씩 사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설계를 드리면은 아까 이제 15개 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 등급 그리고 이제 최하 등급 레어로 나와가지고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계 6만 개의 땅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12월 21일 날. 그래서 이 판매가 다 지금 완판이 돼가지고 완판이 됐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57억 정도 매출 올렸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벌어서 회사가 게임을 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판매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땅별로 해서 이제 소켓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장 그 가성비가 좋은 거는 가장 작은 땅이에요. 이 스몰 땅에 스몰의 레어 땅 자체가 아무래도 소켓 땅 가격을 따지면 가장 저렴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땅을 좀 위주로 그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은 자그마한 땅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좀 사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 더 오를까 이런 걸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2일 날 이제 게임을 미리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패스권을 한 번 또 민팅을 했었어요. 그 빅타임이라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골드 VIP 가장 먼저 접속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00불 정도에 판매를 했었고 실버 VIP 그거는 이제 300불 정도 판매를 했었고 마지막 제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접속할 수 있는 그 플레이 관련해가지고는 한 188달러 정도 이제 팔았어요. 이 숫자는 좀 더 지금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500불, 300불, 180불 팔았던 거가 현재는 판매 가격 보면은 지금 10,000불, 3,750불, 1,700불 이렇게 돼서 지금 뭐 제이드 VIP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배 그리고 골드 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배가 뛰는 거죠. 여기는 20배가 뛰었고 여기는 10배가 지금 뛰었다고 지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죠. 그래서 현재 12월 20일 날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매했던 우리나라 시간 기준 12월 21일 판매했던 기준 관련해서 가장 가장 저렴했었던 장이 300달러에 팔았었어요. 300달러에 팔았었는데 지금은 50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약간 2배가 넘게 안 오른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이드 VIP를 보면 지금 10배 올랐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한 5배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비싼 땅, 리서치드 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 가격이 3,300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28,000불, 3만 불 잡으면은 거의 지금 몇 배가 뛰었죠? 10배, 10, 이것도 거의 한 10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한 9배 정도 뛰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골드 VIP를 보면은 20배가 뛰었으니까 아직까지 한 2배 정도 더 여력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 인지도 관련해가지고도 좀 살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갈라게임즈하고 빅타임하고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 날짜가 거의 그 민팅 시작했던 날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에는 이제 갈라게임즈가 거의 파란색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은 올해 한 11월까지만 해도 갈라게임즈하고 빅타임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관심도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다가 최근 그 갈라게임즈가 먼저 확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약간 좀 이게 벌어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빅타임도 치고 올라와서 지금 최근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빅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라든지 뭐 이쪽 멕시코라든지 이쪽에서 좀 관심이 있고 지금 다른 부분 아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갈라게임즈에 관심이 훨씬 많은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관심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장점은 일단 탑티어 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트워킹이라든지 앞으로 협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스캐밍 확률이 좀 많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만 단점은 이 게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내용이 뭐 이렇게 싹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화이트 페이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불안 요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토큰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토큰을 따로 발행해서 팔 거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즉 IDO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무조건 NFT 채굴을 통해 가지고만 이제 코인을 만들고 토큰을 만들고 판매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백서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에 랜드 세일, 그 스페이스 세일을 하면서 456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회사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더 뽑아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천을 좀 마련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일단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골드 VIP 아까 보았었던 500불에 팔았다가 지금은 10,000불 정도 되는 그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준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게임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발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유명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이 한 지금 1년 안에도 개발하기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란더스만 해도 지금 잘못 썼네요. 이게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네요. 미라너스만 해도 2022년 말에 겨울에 이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오픈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단점으로는 우리가 그 지금 땅을 사서 파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오픈마켓에서 파는 거. 그거 관련해서도 내가 거기서 팔고 나면은 2주 동안은 인출이 안 돼요, 돈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회사가 자금 확보라든지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금 인출 기간을 좀 뒀다고 생각될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살짝 이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페이스 아까 15개의 땅을 팔았던 거는 아직까지는 오픈시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VIP 패스 관련해 가지고는 오픈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NFT를 판매하는 걸 좀 대기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지는 못해가지고 빅타임 지금 오픈마켓에서 나오는 땅들을 제가 지금 조금씩 사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거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근데 이걸로서 이제 뭐 대량으로 투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이제 NFT를 판매한다고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제 메일링을 해서 오면은 그때 이제 좀 민팅을 좀 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서 저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NFT 판매를 대기하려고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일 주소, 메일링 리스트 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디스코드 가입해가지고 공지사항 좀 보는 거 같이 진행을 하면서 빅타임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이미 최초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파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조금씩 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워요, 영상이. 이게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만 해도 이 땅이 다 팔리지 않았던 시점이었었는데 지금 다 찍고 나서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다 팔려가지고 이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맞는가 좀 애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아직 민팅이 안 되고 1월 초에 이제 민팅이 진행될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